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약간 대표님께서 약간 뜬금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MF케어에서 이런 심리, 그리고 자존감에 관한 책들을 한 2주 연달아서 좀 다루셨거든요. 그러면서 좀 다시 좀 이 정체성에 조금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정병인 PD님께서 나를 찾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PCM에서 찾고 싶었다. 근데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저 역시도 저의 인생을 좀 변화를 하고 싶어서 또 PCM을 다시 또 돌아오기도 했고, 근데 또 그 근본 뿌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을 좀 이해를 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그 정체성이라는 걸 텐데, 사실 지금도 저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모호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있고 또 콜드콜 미팅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가고도 있고 그 전에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점들을 찍어가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또 정체성을 또 찾아가는 일련의 또 과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꼭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는 그 긴 여정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좀 해보게 된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기 위한 그 방법이라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입장에서. 음, 저는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정체가 뭐야? 음, 네. 너 정체가 뭐야? 너 뭐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hat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what. 네. 그러니까 who you are가 아니라 what you are. 네. 너는 누구니가 아니라 너는 무엇이니?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는 남자예요. 저는 아빠예요. 전 사업가예요. 전 주식 투자자예요. 저는 부동산 뭐 임대인이에요. 야,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 저는 작가예요. 저는 한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예, 어, 또 남편이에요. 이게 정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체성. 예. 이거는 삼사리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 세팅 때 값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팅 값이 원래 세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체가 뭐냐? 나 여자인데? 나 한국 사람인데 이게 정체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세팅 값이 이제 나중에 인지돼 가지고 기본적인 세팅 값이라는 거예요. 나 누구의 남편인데? 나 작가인데? 나 컨설턴트 하는 나 의사인데 이게 정체라는 거죠. 너 정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what? 음,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사람들은 미묘한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렇게 하나의 정의 그냥 그냥 사전을 찾아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정체성. 챗 GTP 하는데 정체성이란 뭘 의미해?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챗 GTP에서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저의 관점에서 지금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정체성은 일반 표준화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체성. 그게 왜냐면 what, 무엇인가에 집중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who you are에 집중되면 who에 집중하면 달라요. who라고 하는 건 인간, 인간을 의미하는데 그 인간의 내재된 잠재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평생 발견하지도 못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게 who에 있어요. what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who you are라고 했을 때 그 who가
거기에서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피디님도 그렇고 아까 정병현 피디님 예를 들었는데 모두 다 내가 돈을 벌고 중산층이 됐고 나름 살만한 한국에서 나름 그래도 누군가 봤을 때는 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좀 배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국에 찾고자 하는 건 what이 아니에요. 나는 대체 누구니? 너는 대체 누구니? 거울을 보면 너는 대체 누구니를 찾고자 사실은 그 미묘한 차이를 찾고자 하는데 그게 내 안에 내재된 꽃이에요. 그러니까 꽃의 뿌리가 펴야 되는데 그 뿌리를 건드려줘야 이게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who you are에 대한 정체성과 what you are의 정체성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who you are에 대한 정체성은 어, 좋은 경험을 해서 그 좋은 경험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봤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롤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될 수 없고 그 정도 돈을 벌 수도 없고 그 정도 자녀들 잘 교육해 하는 것도 대부분 사람 실패하는 거고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쉬운 포지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워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제가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이 사람 하나의 꽃으로 보면 그 꽃은 특이한 꽃이에요. 맞잖아요. 우리가 흔히 동네 아파트 주민에서 볼 수 있는 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네. 그게 제가 방금 얘기하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그죠? 네. 그냥 누군가의 국민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야? 트럼프를 what you are로 보는 게 아니라 who you are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트럼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기본 베이스로 우리가 가져가는 명사 관한 정체성. 그다음 하나는 지금 who you are. 예, 거기 가치관에 대해서, 가치 중심에 대해서 사람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키울 수 있는 그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은 총 두 가지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 코칭 받았을 때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우연의 발견이라고 할까요? 우연으로 발견하는 게 who you are를 발견하다 보니까 PCM을 만나서 나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음, 되게 웃기는 소리잖아요. 나를 찾기 위해서 교육에 투자, 나를 찾기 위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 일반 사람들 들었을 때 제 정신 좀 이상한가? 예. 나를 찾기 위해서 무슨 PCM의 교육을 들어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호하게 그 방향으로 우리는 본능이 이끌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갑자기 빵 먹고 싶으면 빵 먹고 싶다는 본능을 이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좀 맥주 네. 같은 거 시원한 거 뭔가 탄산수가 있던 거 이런 걸 좀 마시고 싶다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자극적으로 매운 걸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끌어요. 예, 우리 몸 자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중독자들은요, 밥을 되게 좋아해요. 밥. 이런 탄수화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쌀, 그리고 이런, 빵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걸 안 먹으면 어느 순간에는 끌려가지고 그걸 먹게 돼 있어요. 마치 늘 거기 각인된 것처럼. 예. 근데 우리 인간도 what you are에서 보통 졸업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해요. what you are에서. 예, 대부분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그냥 삶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what you are에 관한 거였던 거예요. 예. 근데 who you 음, are를 어떤 사람 평생 못 찾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뭔가 내재된 그 끌림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본능을 거스리면서 참으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나를 찾아야 되는 게 그 나를 찾는다는 의미는 who you are를 찾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 예. 답이 됐어요? 네. 이게 조금 아직도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 정체성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도 지금 사실 좀 처음 알았거든요.
그냥 나, 그냥 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what you 근데 are에서만 저도 그냥 처음 한정된, 얘기해요. 아, 그냥 한정된, 네. 그래서 who you are를 찾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알고 배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네,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양면성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대표님께서, 처음에 PCB 들어왔을 때 관점이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양면성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냥 한 면만 보고 판단하던 삶이 그 다른 면을 봐야 되는 것이 되게 막 힘든 상황인데, 심지어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엣지까지 봐야 된다. 그 동전의 엣지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에 되게 좀 많이 혼란이 좀 왔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엣지까지 봐야 된다는 건 이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일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해보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봐내는 눈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어떤 걸지 좀 대표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 이분법으로 보는 게 예전에 나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black and white. 그러니까 검정색 혹은 흰색. 이렇게 보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분법으로 세상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분법. 세상은 이분법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법으로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치로 봤을 때 좌파가 싫고 우파가 좋다. 우파가 싫고 좌파가 좋다.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 혹은 뭐 국힘의 지지자 뭐 이렇게 이분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틀린 거예요. 예. 이분법으로 보면 인생이 되게 뭐라고 하지? 틀린 답을 찾는 그냥 틀린 답을 정해놓고 가져가는 과정을 가져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분법으로 보는 세상,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답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찾는 답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좌파 정권이 너무 싫어가지고 우파로 가는 것도 그렇고 우파 정권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다시 좌파 정권에 아니면 둘 다 싫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돈 하면 돈을 쫓아야 될까요? 돈을 쫓지 말아야 될까요? 돈을 쫓는 사람은 나, 멍청한 사람이고 돈을 안 쫓는 사람은 좀 그래도 덜 멍청한 사람일까? 행복을 쫓고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요. 그러면 돈을 쫓는 사람은 좀 이상하고 행복을 쫓는 사람이 정답일까? 근데 누군가 들어봤을 때 저는 행복을 쫓아요 하면 그게 더 합리적인 말로 들린단 말이에요. 왜? 아, 난 이상해. 그렇게 피곤하게 나는 안 살고 싶어. 그냥 나는 뭐 한 매덕만 있거나 그래도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조금 쓰면서 그렇게 소소하게 나는 살 거야.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영원히 1억도 못 벌어요. 매덕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을 가진 사람도 문제인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양면성에 관한 얘기 나오다가 지금 이분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 돈을 누군가는 쫓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또 돈을 쫓아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돈을 쫓아라고 보면 제가 얘기했는데 또 돈을 쫓는 사람을 제가 또 혐오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된단 말이 네, 이해되죠? 근데 이게 네, 네, 모순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모순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모순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 제가 대체 여기에서
뭘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제가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 전에 저를 오해해. 모순되고 갈등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저랑 좀 더 소통을 해보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처럼 양면성이 왜 중요하고 양면성에 대한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냥 이걸 이해시키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해를 시켜볼게요. 일단 돈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돈을 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돈을 쫓아야 될 때는 언제예요? 비님 생각에. 돈을,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이 되었으니까 돈을 쫓아야 되는 입장인 거죠. 네. 그러면 돈을 쫓지 말아야 되는 입장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또 왜 그래요? 지금 방금 전 어, 얘기를 또 모순시켜야 된다면. 뭐, 그러니까 각자의 이거는 입장의 좀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의 제 시점에서 현 위치에서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본 일단 경험이 없고, 네, 현재 돈이 이제 없으니까 일단은 저는 생존을 위해서 돈을 쫓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쫓는 분들은 그 더 이상을 바라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쫓아라고 했을 때 그 말이 100% 맞는 말이에요. 예? 그게 왜 맞는 말이냐면 실제로 우린 돈을 쫓아야 돼요. 그리고 네. 전 세계적으로 돈을 안 쫓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쫓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게 뭐냐면 돈을 쫓는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쫓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돈을 안 쫓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돈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돈을 쫓으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쫓으면 안 되는 이유는 돈은 쫓는데 너무 작은 돈을 쫓으면 안 돼요. 돈은 같아 보이지만 액수가 큰 돈이 있고 작은 돈이 있어요. 음, 이득이 더 되는 돈이 있고 이득이 더 작은 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돈을 쫓되 이득이 큰 돈을 쫓아야지 이득이 작은 돈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쫓는다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돈을 쫓는가 다 100% 맞는 말이지만 돈은 쫓는다 100%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 틀린 말이냐? 작은 돈을 쫓고 좁쌀만한 돈을 쫓을 때 틀린 돈이 틀린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큰 돈을 쫓을 때는 무조건 100% 맞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 예를 들어 작은 볼게요. 돈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피파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돈은 신사임당 종이 쪼가리 진짜 돈이 아니라 신용이 돈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우리가 한 사람하고 산 사람이 결혼할 때 돈만 보고 결혼할까요? 아니면 돈에 따라오는 다양한 혜택과 신용과 거기에 대한 어떤 다양성을 보고 결혼할까요? 그 돈 많은 다양성을. 남자랑 결혼하는 게 단순히 이 사람이 그 더러운 냄새 나는 종이 쪼가리가 많아서 결혼할까요? 아니면 그 종이 쪼가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치의 그 섹시함과 그 거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상상력과 결혼을 할까요? 그런 신용하고 결혼할까요? 이해돼요? 예, 후자죠. 예. 예.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돈을 대해서 진짜를 이해를 하는 사람은요. 아, 이렇게 돈 쪼가리를 따르고 그냥 내 통장에 꽂히는 그 숫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게 작은 돈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의 안에 담겨진 그 위상, 자랑거리, 그리고 자유, 그리고 선택권, 옵션, 그리고 편리성, 예.
옵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눈알이 두 개가 있을까요? 혹시 하나가 잘못되면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네네. 옵션이에요. 왜 콧구멍이 구멍이 두 개일까요? 하나가 저도 아, 막힐 때면 하나로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쵸. 신장이 두 개일까요? 예. 왜 귀가 두 개일까요? 음, 이해돼요? 예. 네네. 왜 팔이 두 개일까요? 왜 발이 두 개일까요? 이게 다 옵션의 이 옵션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옵션을 줘요. 그렇게. 자동차를 내가 나가는데 재수없게 다른 자동차랑 충돌이 났어요. 그날에 여행하고 네. 내 가족들하고 여행하려고 나갔는데 어때? 충돌하면 여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근데 집에 차가 다섯 대야. 그러면 그 충돌한 거하고 돌아와가지고 어때요? 다시 여행할 가면 수 있는 되죠. 거예요, 바꿔가지고. 그죠? 네, 네. 돈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옵션이 생겨요. 근데 돈이 있어서 옵션이 생긴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능력, 신용. 그리고 그 신용으로 얻은 그 종이 쪼가리뿐만 아니라 그 마인드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은 있는데 재수없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여행 가는 내내 그 운전자가 잘못됐고 그리고 심지어 내 배우자가 그날따라 너무 뭐 별을 얘기하다가 주의하지 않게 충돌했던 거를 하루 종일 부정적인 사람이면 어떨까요? 돈이 많아도 부정적인 사람은 어떨 것 같아? 피곤하겠죠. 옆에 있는 사람. 그쵸. 봐봐요. 그쵸.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돈 플러스 모든 걸 다 원해요. 이 사람은 돈도 있어야 되고 나이스해야 되고 배우자한테 잘 대해줘야 되고 바람 피지 말아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인드도 좋아야 되고 대화도 통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봐봐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큰 돈을 쫓아라는 게 저는 이런 돈을 쫓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쫓는데 어떤 돈을 쫓아요? 제가 방금 얘기한 종이 쪼가리 디지털 그냥 통장에 조금 조금씩 꽂히는 그 돈에 대해서 그 돈을 쫓으려고 자기 몸도 팔고 건강도 팔고 자기의 정신도 팔고 노예처럼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PCM에서 뭐라고 하죠? 떼가리라고 해요. 작은 앞에 그 자극되는 그 돈을 쫓기 때문에 그 뒤에 더 큰 그런 관계십이라든가 그런 가치라든가 이런 걸 싹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아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의 양면성이 지금 보이죠. 네. 또 돈을 대표님께서 쫓아야 그 되기도 하지만 100% 돈을 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피디님한테 답을 드린 거예요. 아, 네, 오늘 확실하게 그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 작은 돈하고 큰 돈의 차이도 애매모호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하나를 얻으면 다 네. 얻는다라는 그 말씀하고도 일맥상통이 되지 않나라는 좀 네.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를 얻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되어졌어요. 네. 마지막 질문은요. 예전에 대표님께서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저희가 PCM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의미 있는 관계는 예전에 제가 이제 협력이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인터뷰에서도 찍었던 내용이고,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의미 있는 일인데, 저는 사실 이 의미 있는 일이 항상 대표님께서는 고객의 성공에 집중을 하시잖아요. 가치 중심적인 사고로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다분히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피파리에서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유전자를 복제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정보력과 언어력과 이런 뭐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 바탕에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이런 것이 또 의미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안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대표님? 좋은 질문이에요. 저도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질문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다 하는 what you are. 너는 무엇이니? 여기에 집중을 못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했어요, 처음에. 나는 뭔가 대학을 졸업해서 대학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배우자가 되고 애도 낳고 이렇게 평범한 삶을 예산하고 그냥 중국보다 한국보다는 저런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이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는 정답인 줄 알았어요. 나름. 아, 예. 근데 제가 기질적으로 그런 걸 못 하더라고요. 그 어디 가서 서빙하고 어디 가서 알바하면 계속 잘리고 좀 뭐라고 할죠? 애가 좀 IQ가 낮다고 할까요? 예. 좀 이게 손발이 늦다고 할까? 좀 센스가 부족하다고 할까?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한 번 이틀인가 한인 그 바비큐 샵에서 일했는데 이틀 만에 잘렸거든요. 저는 나름 되게 고객들이 올 때 되게 친절하고 막 서빙할 때 되게 에너지 있게 어쨌든 최대한 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튼 그 내부에서 뭐 저에 대해서 어쨌든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내가 한 번씩 하면서 이틀 갔나? 아니면 이틀 연속 갔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틀 뒤에 전 잘렸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일을 해도 제가 거울 공장에서 일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제 손을 빈 거 이게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음, 손이 잘려 이게 칼로 벼진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되게 좀 무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일하면 무조건 손가락이 하나 정도는 날아갈 수 있을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 집중해 열심히 하다 보면 공장에서라는 이런 데 잘못 일하면 외국 노동자들 손가락이 없거나 손이 없거나 팔이 없거나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조심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하면서 어쨌든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좀 그런 타입이에요. 좀 어디 가서 피 흘리고 이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항상 세상이 정해진 기준 안에서 내가 못 살아가다 보니까 잘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봐봐요. 대학도 나는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내 마음속에는 나 왜 좀 이상하지? 나 남들이 그 대학 가는 걸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네, 가서 결국에는 미국 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말레이시아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기회 돼서 호주까지 왔는데 호주 와서도 내가 진짜 대학을 못 졸업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음, 직업군의 호주 이민할 때 가장 필요한 직업군 뭐 타일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가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어떤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 직업 결국 노가다죠. 노가다 일을 배우는 어떤 그런 직업 학교 같은데 제가 먼저 호주에 가 있었다. 그것도 학비가 되게 비쌌단 말이에요. 그냥 그 카테고리 못 들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도 제 주변에서는 내가 그 what you are 그 명사에 대한 카테고리에 내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친척이라든가 저희 어머니가 또 저를 서포트하느라 고생을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주변에 있는 네, 사람 저를 만나면 항상 너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어.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 안에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어머니랑 가까인 사람일수록 저한테 걱정한다 치고 대안을 안 주는데 걱정한다 치고 계속 스트레스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석이라든가 이런 명절을 싫어했어요. 왜? 그런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면 내가 혼돈되고 갈등되는 이 청년이 그 사람한테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이 부족했고, 네, 예, 누구도 그렇게 나한테 깊숙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던지는 말인데 나는 그게 되게 압박으로 왔어요. 왜? 네, 평균에 못 들어간다는 제 자신이 너무 그때는 갈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대로 네, 가다가 정말 내가 나중에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걱정, 우려거리도 그 당시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오히려 나한테 원동력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 나를 바라보는 게 그래서 내 친구들 동창들 만나면 나한테 어떤 질문을 물어보냐면 한국에 와서 그래서 안정을 찾았냐고 물어보더라고. 음, 안정권에 들어왔냐고. 그 겉으로 내가 만났을 때 뭐 결혼식에서 만났을 때 안정권이 들어왔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같은 친구끼리 어때요? 동창끼리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권에 들어왔다. 근데 뭐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말은 했지만 안정권이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카드에 맨날 사업하느라 카드에 시달리고 사, 그 사무실 비용 내는 것도 어렵고 창업은 나는 나름 이게 위로가 된 게 창업은 원래 그렇대요. 막 몇 년씩도 수익이 안 난대요. 전 7년이 수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든 거예요, 그냥. 네, 그런 상황을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what you are에서 나는 실패한 사람으로 잘못되면 세팅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점프해서 who you are에서 저는 많이 깊게 나랑 소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깊게 내가 이렇게 다운돼 있으면서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 그래서 자기 개발도 하고 책도 읽고 책은 2020년 이후로 좀 많이 읽었는데 그전에는 주로 이제 오디오 유튜브라든가 이런 인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멘토들의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계속 리마인드 했던 것 같아. 내가 언젠가 이길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막 이렇게. 그래서 어 저는 이런 거를 그래서 깨닫게 된 계기는 호유화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어느 순간 돈도 벌고 고객들을 성공시키고 고객들의 경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고객들이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또 명확성을 제시하다 보니까 4, 50대들이 저한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저한테는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왜냐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을 안 해줬는데 유일하게 내가 섬기는 고객들만 그 입꼬리가 올라가는 웃음과 공감과 이렇게 박수와 존경의 눈빛과 그리고 예, 그 대하는 태도를 얻다 보니까 그 힘으로 저는 그 제 What You Are에서 내가 항상 갈등하고 시달렸던 거를 한 방에 한 방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소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 고객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시달렸을 거고 지금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객이 제 가족보다도 그때는 더 중요했어요. 왜?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했으면 내 멘토들이 항상 고객 성공, 고객 만족도에 집중하는 멘토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흐름대로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 나한테 이런 부작용과 어려움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대로 갔을 때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얼마나 대단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혜택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그 과정이 이렇게 막 배신도 맞고 막 등에 칼도 맞고 막 이렇게 내가 인간사를 이렇게 깊이 경험하면서 내가 시달릴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시달리면서 어때요? 중간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때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What you are에 거기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내 주변의 동창이라는 그동안 나를 그렇게 우습게 바라봤던 사람들, 나를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 사람들의 예측 안에 내가 들어가면서 내 스스로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노멀한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내가 파괴돼요, 나중에는. 근데 결국엔 그걸 유일하게 계속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거를 고집하고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게 고객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고객 성공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지금 내가 돌이켜 보니까 그거 알아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을 다 포함해서 내 고객이에요.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고객이 있고 두 번째 중요한 고객이 있고 세 번째 중요한 A급, B급, C급이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내 고객이더라고요.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나의 고모, 뭐 내 와이프, 뭐 내 주변에 만나는 이제 제 와이프의 뭐 엄마, 아빠 다 있잖아요. 나한테는 고객이더라고. 실제로 난 그렇게 대했어요. 왜? 가려면 그냥 그렇게 처음에 고객이 없어. 실제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 영양제도 팔고, 예, 뭐 오피스텔도 팔고 실제로 그랬어요. 저의 고객 중에 저희 아버지가 제 오피스텔도 샀거든요. 제가 팔았을 때. 예. 물론 계약금하고서 날렸지만 1,800만이라는 돈을 나중에 날렸지만 계약금이 그때 1,800에 10%니까 1억 8천짜리 오피스텔 그때 100곳에서 샀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잔금을 못 내는 형편이다 보니까 결국은 계약을 포기해서 계약금을 날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고객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없다 보니까 가족부터 다 시작했던 것 같아. 가족, 친구, 친척, 동창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많이 시달렸던 거예요. 인맥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더 돌기 쉽죠. 왜? 연결 다 나를 아니까. 저희 이름을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 집 아이는 뭐 한다더라. 걔, 뭐, 호주에서 왔다는데 한국에 있다더라, 요즘에는. 호주에 있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데 한국에 왔다더라. 근데 한국에 와서 무슨 약팔이하고 무슨 부동산 팔이 같은 거 하고 무슨 강의팔이랑 같은 뭐 이런 거 한다더라. 뭐 유튜브란 뭐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예, 지금은 유튜브 네, 어느 정도 위상이 올라갔지만 네, 그 당시에 뭐 하는 걸 보면은 얘 뭐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걸 보면은 얘 뭐야? 막 맥주 마시면서 딱 저를 비웃기 좋은 어떤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저한테는 이제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보호하라, 유전자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해라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본업이 돼. 저한테는 이게 하나의 본업이잖아요. 다른 네, 사람한테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주고 그 사람이 자기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근데 그거 우리가 사실 할 줄 안다면 우리 제일 하고 싶은 사람, 그거를 해주고 싶은 사람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예. 그 그렇죠. 우리 자녀를 우리는 고객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따로, 고객은 따로. 피디만에 보험한다면 보험 고객은 따로, 우리 자녀는 가족 따로, 내 남편은 남편대로 따로, 엄마는 엄마, 시어만 엄마 따로라잖아요. 근데 왜 고객으로 생각 안 해봤을까?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저는 맞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 모든 건 고객이더라고요. 사람은 모든 건 내 잠재 고객이고, 실제로 나를 서포트했던 고객들 중에 나의 주주, 나의 투자자들은 저희 어머니였고, 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결국에 고객 관계더라고요. 보니까 주주 관계고 나의 투자자 관계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되게 심플한 거예요. 예, 복잡하지 않고. 그러면 어때? 내 주주한테 어때? 배당금을 계속 줘야 되겠죠. 앞에 투자한 네, 거.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 내가 이 마인드를 학교 때 배웠다면 괜찮은데 나는 이걸 경험으로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깨달은 걸 내가 누군가는 이걸 깨닫게 만드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돈을 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처음에는 그냥 나 이렇게 누군가를 돈 벌게 하는 직업을 내가 갖췄구나. 이걸 어떤 직업이라 하지? 그러니까 what you are에 맞추다 보니까 뭐 코치다, 컨설턴트라 뭐 이렇게 표현하고 뭐 유튜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거로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나는 who you are에 맞췄으니까. 그 미묘한 차이. 그러니까 who you are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다시 돌이켜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니까 대한민국 40대, 50대 여성들이 자기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산보다 더 소중한 건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의 성공을, 다른 사람의 성장을,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이 집중력과 이 훈련법과 이 시나리오, 이 생각들이더라고요. 이걸 만약 내 자녀한테 똑같이 복제해 준다면 내 자녀가 이렇게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스스로 돈 벌 줄 아는 사람, 세상의 이치를 이렇게 빨리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금수저들은 다 이 교육을 해줘요. 유대인들은 그 상위권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런 걸 해줘요. 근데 가난한 사람만 이걸 안 해줘요. 근데 저는 어때요? 이걸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디님 지금 물어보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저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계기를 내 방식대로 표현한 거예요, 방금.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건 100번 얘기해도 부족해요. 유전자를 어때? 우린 남기는데 그건 섹스하면 유전자 남기는 건데 그거를 이상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게 이 아이가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한테 원칙을 가르쳐주고 복제해줘야 되는 원칙은 가르쳐주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부모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어때요? 이 아이한테 투자자 역할도 하고 고객 역할도 하고 코치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어때요?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전자를 보호하는 방식, 그게 우리 결국은 최종 끝까지 평생 그게 우리의 본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게 제 아이, 피디는 제 아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난 내 아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할 것 같아요. 피디님한테 내가 대했던 것처럼. 그 결국엔 뭐냐? 내가 아이는 지금 없지만 내 제자들을 다 내 아이처럼 이 내가 15년 동안 깨달은 걸 그걸 복제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다른 아이를 복제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번 적어도 내 아이는 내 제자, 내 고객들한테는 이거를 복제해 주고 있더라고.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제가 예를 들면 송영 PD님을 돈 벌게 만들었고 이거 이치와 이런 어떤 원칙을 다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훈련시켰어요. 그 다음에 송경은 PD님이 저처럼 자기 자녀한테 자기가 똑같이 했던 거를 또 가르쳐 줘야 되고 복제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피디님이 성공한 거랑 피디님이 저 같은 롤로 그 아이한테 복제해 준 건 또 다른 게임이에요. 그걸 또 따로 배워야 돼요, 피디님. 이해돼요? 근데 1번이 안 되면 2번은 더 안 돼요. 왜? 1번은 내가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직접 맞아요. 돈을 벌어야, 돈을 안 버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돈을 버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1번인데 지금 1번은 피디님 하고 있다면 그다음 2번은 뭐냐? 피디님 본업이라고 하는 게 그건 거예요. 아이한테 아이스강처럼 송경이만의 스타일로 송경이만의 리더십으로 이 아이한테 그동안에 내가 벌었던 돈과 이런 원칙들을 배웠던 거를 아이한테 복제해 주는 거. 이게 본업이고 이게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레버리지 쓰면서 내 유전자를 계속 이렇게 보호해 가는 거.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션이고 숙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그 지금 뭔가가 이렇게 그 시냅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제가 지금 갑자기 음. 그거를 느꼈는데 예전에 화장품을 팔려고 들어왔는데 끝점은 교육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진짜 먼 나라 얘기 같이 정말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컨설팅 얘기를 하셨고 나는, 나는 그거랑 무관한데? 라고 되게 약간 진짜 되게 이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게 지금 막 느끼면서 막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 결국엔 그 고객을, 그러니까 내 가족도 고객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좀 느낌이 다르긴 했어요. 좀. 근데 결국은 나의 첫 번째, 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고객은 일단 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한테 먼저 투자를 해서 내가 배워야 되고, 또 경험을 해서 돈을 벌어봐야 되고, 그 안에서 깨지고 부딪히고, 또 그 시행착오 속에서 얻어가는 그런 경험들, 그러면서 원칙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가 이렇게 나열이 착착착착 퍼즐 맞춰지듯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아이들한테 그렇죠. 말해줄 수 있는 거, 공급자로서 맞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약간씩 조금 뭔가가 틀이 갖춰진 듯한 느낌을 좀 지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좀, 만약에 피디님 그걸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좀 뭔가 그거를 재밌어서. 대부분 사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지 알아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한테 돈으로 떼오려고 하고 물질로 떼오려고 하고 건물을 남겨주려고 하고 주식을 남겨주려고 하고
자산을 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런 것조차도 못 남겨주는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자산을 못 남겨줄 뿐만 아니라 부채만 남겨주는 부모도 있고, 저, 예. 그리고 심지어 자녀한테, 예,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은 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못 하잖아요. 나머지는 거의 다 지옥이라고 보면 돼요. 왜? 본질적으로 아이한테 기업을 맡겨주면 2세가 그 기업을 잘 운영하는 거 거의 없어요. 2세까지 갈 수는 있지만 3세 가서 또 망해요. 예. 네, 자, 아이한테 우리가 2세, 3세 이런 것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엄마가 존나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 건물 하나 구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는 네, 열심히 돈 벌었기 때문에 그 작은 돈을 쫓았기 때문에 어때요? 돈 버는 걸 정말 어때요? 치 갈면서 어때요? 몸 팔면서까지 돈 벌었던 그게 아이는 그걸 경험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보험으로 벌거나 뭐 해서 벌거나 해서 아이한테는 경험하지 말라고 어때? 아이한테는 편안함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내 아이만큼은 이 같은 내 새끼만큼은 어때요? 편안함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계속 이 아이가 조금만 불편해도 편안함을 계속 제공해 주려고 해요. 그동안에 엄마로서 밖에서 모든 걸 다 쏟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 이 아이를 책임 못 졌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엄마는 갈수록 죄책감이 생기면서 편안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어때요? 나중에는 건물도 재산을 어때요? 상속해 주고 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한테 건너간 건 뭐예요? 엄마의 자산이 뭐 10억이면 10억이 건너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죠? 네. 그리고 매달 월세 나오는 게 건너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편안하긴 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전자를 지킬 수 있는 용사가 됐을까요? 이 아이가 유전자를 지킬 수 있는 그 원칙과 그 부자들의 그런 생각이 복제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복제돼가지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공짜의 돈은요, 부모란 이유로 그 공짜의 돈을 받는 아이들은 많이 틀리면서 배우는데 그 틀리는 방향도 그 건물을 다 까먹고도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 2세, 3세가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아요. 이해돼요? 예. 결국에는 피디님이 성공하더라도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뭘 복제해야 하고 뭘 찾게 해야 되는지를 피디님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아이한테 절대 복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찾는 게 1번이 맞아요. who you are를 찾는 게 1번이 맞아요. 그리고 나를 찾았다면 아이도 너는 무엇이니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를 찾게 만드는 게 피디님의 사명이고 피디님의 유전자를 피디님의 핏줄을 지켜야 되는 방향이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아무리 네. 성공해도 후대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댄서와 댄스 강사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 어, 사실, 어, 근데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긴 했어요. 제가 돈을 막 많이 벌어본 백만장자도 아닌데, 그냥 저는, 이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돈을 벌면 이 돈은 나는 그냥 기부하고 죽을래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거든요. 이 돈을 아이들한테 주지 말아야지. 근데 돈을 막 번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좀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어, 그것보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맞아요. 가장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밑바닥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질문에 있어서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소름이 좀 돋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오늘 좀 뭔가 이렇게 좀 정립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그러니까 what you are가 아니라 who you are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좀 제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 부분에 그게 있어서 일단은 근데, 제가, 피디님, 그게 네,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네,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어야 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을 하면 용기를 내서 그거를 꺼내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오해를 받더라도. 근데 그 오해가 장기로 갔을 때는 10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해라고 하면 몇 달 만에 풀릴 수도 있고 몇 시간 만에 풀릴 수도 있는 게 오해란 말이에요. 며칠 저, 만에도 풀릴. 근데 오해라고 하는 건 10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년 뒤에 깨닫고 나서 깨달았는데 후회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미 깨닫기는 너무 늦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십에 더 이상 그 관계십이 유지가 안 되는 저 세상을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일찍 그래서 내가 이걸 깨달으려고 피디님처럼 노력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 예. 피디님은 지금 배우려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찾지도 않고 옆에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 대부분이. 그리고 특히 내 가족은 내 배경을 알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요. 저,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제일 소중한 가족, 그 고객을 지키기 위해서는 밖에서 그 힘을 길러야 돼. 그리고 음, 안에서도 그 밖에서 힘을 기른 거 가지고 안에서 다시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싸워서 어느 쪽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 아이가 힘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치와 그 독립할 수 있는 기술을 삭제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네, 아닌 거는 확실하게 제거하고 예, 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걸 제대로 제거하려면 어때요? 깎아내리는 고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모로서 아이한테 편리성만 주고 싶지 고통까지 주면서 그 고통을 보는 걸 개입하지 않으면서 그 선택을 안 하기는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감옥을 네, 가게 됐는데 돈이 있으면서도 감옥을 보내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 아이가 네, 잘못했다면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뭔가 그거에 대한 역할에 대한 책임과 그걸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의 부모가 그 마인드가 없으면 그 원칙을 없으면 그걸 어기면서 권력과 돈의 힘으로 그 아이를 계속 어때요? 고통을 겪지 못하도록 싹 다 어때요? 막아버리고 칠면조로 프레질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그러면서 오히려 네, 어때요? 더 망가지는 경우에 트럼프가 대단한 이유가 그런 게 대단한 거예요. 주변에 그 트럼프 자녀 가문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트럼프 밑으로. 트럼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 밑에 그런 사람이 없단.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자녀를 잘 키운 부모로서 다 트럼프처럼 배워야 되는데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런 트럼프가 미국을 그런 식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100%뭐 완벽하다 해가지고 이끄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진짜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뭐 정치인들 뭐 대통령 하면 꼭 거기에 반대편 혹은 거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적들은 항상 그 사람의 단점만 바라보려고 하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건 그 사람 정치적으로 뭐 어떤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우리한테 이득될 수 있는 한 개인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걸 그 제일 위에 꼭대기 있는 사람한테서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돈이 음, 있어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잘 키우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돈이 있으면 더 어려워요. 왜? 거기에는 옵션이 더 많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면 굳이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을 걔네들은 선택하고 조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더 쉽게 망칠 수 있는 게 돈이 있고 나서 중산층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백만장자 되고 나서 아이를 더 쉽게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음. 그래서 오늘 이게 1번하고 첫 번째 질문하고 이렇게 세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어지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정체성하고 또 의미 있는 일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부터 바로 서는 걸로.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거고, 그리고 더 많이 경험을 해서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한테. 근데 저도 오늘 좀 아이한테, 둘째 아이하고 조금, 이제 아이가 이렇게 병원에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좀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다래키가 너무 심하게 해갖고 눈이 떠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차 안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아이한테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을 하면서도 너 이렇게 지금 흥분하면 안 돼. 라고 이러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래도 이 엄마가 옛날보다는 좀 뭔가 좀 다른 말을 하네라는 걸 동물적인 직감을 좀 느끼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뭐, 엄마 왜 옛날하고 달라졌어 이런 건 아닌데, 음, 약간 좀 진짜 가랑비 웃졌듯이 제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예, 좀 하게 그래서 내 되었습니다. 네, 자녀를 잘 보호하고 변화하려면 나부터 변화하면 돼요. 그래서 네, 내가 돈 벌고 내가 능력 있는 여자가 되면 내 자녀는 그 다음 기회로 그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여유까지 부리고 그거를 또 배우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멋진 리더십을 가진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한테 문제를 계속 찾고 내가 계속 끊임없이 돈 버는 거에 있어서 아까 처음 우리가 또 얘기했던 양면성 진짜 제대로 된 돈을 쫓아야 되고 진짜 돈을 쫓아야지 정말 예, 아주 작은 이익이 별로 안 되고 부작용이 많은 돈을 쫓지 말자. 그런 네,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해서 그거를 내 거로 만들었을 때, 아, 진짜 이거를 내 자녀한테 복제해주고, 이거를 내 자녀한테 교육해주고, 이렇게 내 유전자, 내 후대를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에게 그리고 내가 지켰던 거를 트럼프처럼 지켰던 것들을 영향력 있게 샘플 그대로 예, 보여주자. 원본을 네, 그대로 보여주면서 영향을 끼치자.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who you are. 그러니까 제일 가치적인 거고 제일 미묘한 어떤 그 차이로 인간의 존엄성을 끝, 끝, 끝판왕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어떤 과정이고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